윈티비 미주 핫뉴스입니다. 국제컴퓨터과학자연구팀은 지난 12일 인류가 인공지능 AI를 제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초지능 시스템을 향해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어느 시점부터 AI를 통제할 수 없게 돼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기술이 폭발적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류를 넘어서는 초지능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가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 AI를 어떻게 통제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공지능 제품들이 대거 개발되면서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음성인식 스피커나 홈 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적용되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AI 기능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음성인식 스피커, TV, 냉장고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대량의 데이터로 인해 제조사가 이용자의 데이터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AI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위터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들은 지난 11일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주가가 6.4%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트위터는 시가총액이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영구 정지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트위터는 8,8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것은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수석 대변인 자이베르트 역시 트럼프의 트윗에 경고성 딱지를 붙인 것은 그렇다 해도 계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13일 오하이오 주립대 메디컬 센터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변이 코로나 2종이 확인됐으며 추가 전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오하이오 주도인 콜럼버스 지역에서 발견돼 콜럼버스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이전 것보다 전염성이 높지만 현재 개발된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3마리의 고릴라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3마리의 고릴라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여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11일 양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영장류인 고릴라의 코로나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중국의 3대 국유 통신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서명한 것으로 일부 중국 기업의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군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35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투자를 막고 미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등 증시 퇴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조만간 정확한 거래 정지를 정한 후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폐지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대 통신사 중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내 영업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10일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차단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석유업체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등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숨죽이며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카고시의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일반인과 업종 종사자들과 근로자들이 될 것이며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6개의 대규모 예방접종 장소를 개설해 시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가격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접종 방식과 추후 일정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지역 백신 접종 장소입니다. 말콤 엑스 칼리지, 알트로 벨레스키즈 인스티튜트, 리차드 제이 데일리 칼리지, 올리브 하비 칼리지, 케네디 킹 칼리지, 해리 트루만 칼리지입니다. 세계 주요 3대 국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올해 10월 10일에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지난 12일부터 대회 주최 측은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신청 마감은 2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없이 자동으로 명단에 드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5회 이상 완주하거나 2008년 이후 4회 이상 완주하고 대회 주최 측 기준에 맞는 공인 기록을 가진 아마추어 마라토너와 프로 선수들도 참가가 보장됩니다. 나머지 신청자는 추첨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팬데믹 사태로 대회가 취소되고 온라인 기념 행사만 열린 바 있습니다. 마라톤 주최 측은 시카고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안전한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대회는 미국 3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로 꼽히며 프로 선수들은 물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374만 5,213명, 신규 확진 12만 8,698명, 누적 사망 39만 6,246명,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2,31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403만 2,46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5만 2,682명, 신규 확진 6,652명, 누적 사망 17,92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88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1월 7일에서 13일까지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8.0%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